번째로 이 상가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못된 임차인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월세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렌트프리를 상가가 구분 상가인데 잘 안 나가게 돼서 1년의 렌트프리 기간을 줬는데 렌트프리 기간이 끝나고 한 3개월쯤 지나서 더 이상 월세를 못 낼 것처럼 이번 달 월세를 못 내겠습니다. 보증금에서 까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하시죠?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왔는데 뭐 북꽃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3개월은 보증금 까고 달래서 월세 조금 낮추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도록 유도.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깎아주면 낼까요? 절대 안 낼 겁니다. 예. 예, 월세 깎아준다고 절대 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김대리님 같은 경우는 일단 3기 연체, 계약 해지 통보, 연체금 변제는 보증금에서 하겠다는 확인을 다시 받아야죠. 그냥 나르면 원복비도 임대인이 해야 하고 보증금에서 까는 것은 3기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빼고 줘야죠. 네, 그래도 제 성격상 폐업 보조금 아는 선에서 같이 알아봐주고 내보내기 할 때 권리금 등을 받을 수 있게끔 알아봐주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이제 김대리님을 또 얘기를 하셨고 밑에 뭐 또 이제 기린기린님 같은 경우에는 렌터프리는커녕 어, 더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 임대인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곤 했는데 시설비 포기, 관리금까지 포기하고 나가면 임차 지급 위해 노력할게요. 일단 내보내는 게 이제 우선순위로 이제 필요하다면 그 판단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예. 이자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촉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갈님 지금 듣고 있으신가요? 누구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지금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월세를 못 내서 이렇게 월세를 못 내겠다, 보증금에서 까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예, 제갈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야, 네, 이사님 일하고 있는. 오늘 이렇게 월세를 안 내겠다 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요? 거의 그 김대리님이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긴 하는데 지금 네, 이,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보통 한 3개월 그 전에 이제 뭐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법적 조치를 들어가겠죠. 법적 조치를 들어간다. 법적 조치를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거를 노티스를 할 예정입니까? 일단 그 아까 오전에 제가 지금 방송 사항을 몰라가지고 네, 아무튼 오전에 그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할 때 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월세 계약을 2개 정도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연체에 대해서 그렇죠. 좀 많은 특약사항을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2기나 3기 정도 연체했을 때 뭐 계약 해지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나중에 되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안 나가는 그 기간도 있고 음, 보통 생각할 때 이제 보증금에서 깐다고 생각하시고서 이제 임대인들이 지금 안심하고 계신 게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 특약사항에 그 되게 자세하게 뭐 법적인 문제나 이제 비용 같은 경우 그렇죠. 전부를 다 넣을 수 있게 되게 특약사항을 길게 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예, 계약할 때 그런 부분 특약사항으로 되게 꼼꼼하게 잘 써놓고 네, 예, 그렇죠. 그래도 그니까 오전에 이제 그 상황에서 약간 주도했던 게 그 렌트프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아직 렌트프리를 줘본 적이 없어서 예, 보통 첫 달부터 월세를 받아야지 예,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죠. 예, 그 렌트, 렌트프 1년 하고 저렇게 배째라고 하면 일단 예, 이거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100% 고의성이라고 봅니다. 1년 딱 지난 시점에, 그죠? 예, 딱 먹을 거 먹고, 예, 네, 그러니까 뭐 문자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분이 되게 지금 경제상이 힘드니까 네,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100% 고의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예, 지금 이 업종 자체가 개인이 혼자서 하는 뷰티샵이에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 노동력 자체도 사람을 쓰지 않는 이상 자기가 들어가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 재료비도 해봤자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월세를 1년 동안 안 냈다. 그러면 자기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벌더라도 그죠?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1200만 그렇죠. 원을 벌었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원씩만 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월세를 못 낸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그러니까 아까 김대인님 말씀 중에 이제 뭐 동생분이신지 그 월세를 작은 데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갔을 때 어떤 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샵이 네. 만약에 뭐 어느 정도의 그 몇 명만 해도 그 월세는 낼 수 있는데 일단 월세를 못 내겠다고 한 거는 음. 기본적으로 그분 마음속에 월세를 안 내고 그러니까 순위가 밀린 거죠. 이제 그렇죠. 아니면 아예 낼 생각이 없는 거던가. 그렇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잘못된 거는 둘째 치고 예. 빠른 법적 조치로 빠른 법적 조치로. 예, 예. 렌트프리도 당연히 이것도 회복을 해야죠. 돈을 받아내겠다는 압박이 들어가야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내든지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예. 상태로 가면은 월세도 안 내겠다, 배째라고 분명히 할 거고, 예, 자기는 장사 월세 까면서 장사할 때까지 하고 걷어갈 거 아니에요. 월세 안 내고, 그러니까 그죠? 저도 이제 오전에 그 상황 보면서 이제 하나 더 느낀 게 만약에 렌트프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그렇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 예, 그걸 넣어야겠다는 예,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계약할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문구를 넣었죠. 넣어서 예, 이 렌트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렌트프리 돈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안 낸 거랑 동일하게 인지를 해서 연체 이자를 물겠다라고 그렇죠. 예,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면은 임차인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월세 안 내고 공짜로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배째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예, 안 낸 월세 플러스 여기에 따른 월별로 계속 발생하는 연체 이자 12% 강력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꼼짝달싹 못하죠. 그러니까 예, 연체 이자는 당연히 이제 많이들 이제 내신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뭐 딴 데서 보고서 한 거지만 이제 그 모든 들어가는 비용 이제 법적 조치하는 모든 비용을 그 임차인이 낸다고 아예 써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 써야지. 그리고 예, 그 근처에 계신 분 보면은 그 상가 임차할 때 보면 그 저로서는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그 만약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적 그 분쟁이 생길 시에 예,
임대인이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그 특약사항까지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예, 법적 해석한다고 아예 음, 특약사항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10페이지짜리가 들어가려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예, 엄청나게 들어서 네, 저도 예, 계약서 10장짜리는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 그 월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하는 선까지 그냥 비용까지 청구한다는데 상가 임대차는 조금 세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없어요. 렌트풀이 들어가는 거에 자기가 뭐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그거 공짜로 받게 되면은 그 뒤로의 독소 조항을 강력하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너 6개월 줄 테니까 이 독소 조항 다 받아들여. 이렇게 되면 자기가 처음에는 공짜로 낸다고 생각하니까 좋다고 오케이 했다가 독소 조항이 강력하게 들어가서 그거 준수만 하면 되겠지. 근데 준수 못할 일이 생기면 독소 조항 다 자기가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처음부터 계약할 때 세팅이 잘 돼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면 뒤에 가서 이런 식으로 나 자빠지겠다 뭐 이렇게 뒤통수 칠라 그러면 방법 없어요. 뭐 안 나가는 거 나가는 거 그거가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도 금전적인 그렇게 손실, 생각. 예. 금전적인 손실도 그렇고 기간의 손실도 그렇고 향후 받을 임차인의 문제도 그렇고 쉽지는 않죠. 아, 그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지면 이제 그거에 지쳐서 던지시는 물건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예, 엑설런트한 전략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지쳐서 마음이 흔들리고 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절이 되는데 또 누군가한테는 그 손절이 또 기회로 돌아오는 게 시장이에요, 시장.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양재 호두과자 앞에서 보면 되는 거죠? 예, 호두과자 그 가게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몇 시에 오실 건가요? 예, 일찍 갈까요? 네, 일찍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톡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네, 제갈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제갈님한테 연락한 이유가 제갈님도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도 했고 좀 전에 예시든 것처럼 월세 계약 이번에도 두 건이나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르고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처음이신 분들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얘기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실패가 어떤 식으로 다음에는 계획을 해서 실패가 안 되게끔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모닝 퀴즈 관련해 가지고 상권 어디 추천해 줄 만한 상권이 어디냐 이것도 얘기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불량 임차인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